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의 항일 독립운동과 청년운동을 했던 건물로 3.1회관이라는 명칭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중구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역사적 가치를 지닌 시설인 만큼 보존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중구 북정동 울산시립미술관 앞 3.1회관이라는 명칭의 낡은 2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있습니다. 3.1회관은 울산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사를 간직한 공간입니다. 1921년 울산 청년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립돼 항일운동과 청년문화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1928년에는 국내 대표적 항일단체인 신간의 울산지회가 이곳에서 창립됐고 울산 노동조합, 근우의 울산지회 등 울산의 노동과 여성운동 조직들도 이곳을 기반으로 활동해왔습니다. 3.1회관은 광복 이후에도 향토사 연구와 시민교육, 사회운동의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존 목조 건물을 헐고 1971년 신축된 3.1회관은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관리와 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건물은 무허가 상태입니다. 그런 이곳이 중구 주택재개발 사업에 포함돼 철거 대상이 되면서 3.1회관의 보존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상징적 건물을 재개발을 이유로 철거하는 것은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부족이며 정비 등을 통해 역사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역사란 현재의 거울이자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죠. 3.1회관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울산을 둘러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므로 꼭 존치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철거 쪽으로 무게가 쏠렸던 중구청은 중구의 이명려 의원의 3.1회관 보존의 의지를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다양한 보존 방안을 조합 측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에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매각 전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울산시와 중구의 노력이 있다 하면 이 건물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문화계에서는 3.1회관을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박물관이나 전시관, 교육관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원부지로 편입해 울산의 근현대 역사를 담아내는 시설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의 현재와 미래 세대가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3.1회관에 대한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보존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 등 해외 사절단 일행은 방문 첫날인 어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했습니다. 해외 사절단은 어제 타슈켄트 소재 이민청에서 무사F 베흐조드 청장과 우호 협력 발전과 인적자원 개발 공동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교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우즈베키스탄 이민청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공공과 민간 분야의 우호 교류 확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울산에서 입주 예정인 공동주택 물량은 8,200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114가 공동 발표한 내년 울산 지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2,632가구로 올해의 5,653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울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1월 말 기준 1,000여 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41.7% 급증했습니다. 중구청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색을 살린 상권 활성화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중구 상권 실태조사와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열고 상권 유형별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중구청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상권 활성화구역 5개년 사업계획을 확정해 이번 달 중에 내년 기획재정부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정가뷴 한국교직원 공제회 이사장이 한국차인연합회 제16대 신임회장에 선임돼 지난 11일 한국교직원 공제회 그랜드홀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차인연합회는 지난 1979년 전국의 대표적인 차인과 문화인들이 참여해 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차인 연합단체로
전국 1,300개 지부에서 2만 5천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가윤 신임 회장은 제16대부터 20대까지 울산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23년 12월부터 한국교직원 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릉의 커피거리, 전주의 한옥마을 등 전국에서 지역의 상징을 살린 마을들이 많은데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에서도 자동차 마을이 들어섰습니다. 이 마을이 울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안예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도시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울산 북구. 내년에는 전기차 전용 신공장까지 문을 엽니다. 지난 2021년 북구 양정동에 생긴 자동차 테마거리는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담아 조성됐습니다. 현재 두 곳의 자동차 관련 상점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가 부족해 거리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직접 나서 마을을 재정비하고 국내 최초의 자동차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동참하여 울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새롭고 멋진 자동차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단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상품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마을도 저희 가게도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동차를 주제로 지역 축제를 개최하며 미니카 레이싱 경기장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동차 마을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주차 공간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구청도 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양정 자동차 마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 마을이 조성된다면 많은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화 사업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노형석 울산 중소벤처기업청장은 어제 신임 인사차 JCN 울산중앙방송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한 수출과 판로, 인력 등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도 활성화해 스타트업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반 시민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취약계층의 교육진흥과 관련해 이용 과정에서 바우처 형태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울산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조례안은 지난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20일 열리는 제254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장 밀착형 원자력 안전 규제와 지역 소통 확대를 위해 세울원전 지역사무소를 새롭게 설치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세울원전 지역사무소 개소로 그동안 고리원전 지역사무소가 담당해오던 세울원전의 안전규제를 세울원전 지역사무소가 전담하게 됩니다. 세울원전 지역사무소는 세울원자력안전협의회와 연계해 지역주민 의견 청취와 협의 등 지역 소통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주식회사 오뚜기가 어제 오후 울산 삼남 공장에서 물류창고인 글로벌 로지스틱 센터 증설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오뚜기의 글로벌 로지스틱 센터 증설 공사는 수출 물류량 증가에 대비한 것으로 총 공사비 226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4,500여 평 규모로 조성되며 내년 4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오뚜기 삼남 공장에는 현재 170여 명이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100여 명이 울산 지역 거주자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슈인 뉴스 이번 시간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울산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받은 동강병원 김강성 병원장을 이광현 앵커가 만나 이 센터로 지원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100세 시대가 되니까요. 병원에 가면은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심장내과 앞에 길게 줄을 서 계신 걸 봤습니다. 심혈관 질환자가 많다는 얘기죠. 울산 동강병원이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로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동강병원 김강성 병원장께 여러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병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말이죠. 동강병원은 당연히 이런 지위를 가진 줄 알았습니다. 대학병원이 아닌 지역병원에서 지역 심리혈관 질환센터로 지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네. 의료도 굉장히 압축 고도 성장을 해왔죠. 예, 심뇌혈관 질환은 응급을 다투는 그러한 질환이기 때문에 예. 한정된 이런 의료 자원을 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되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심뇌혈관 질환을 체계별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 중앙심뇌혈관센터 한 군데와 그다음에 지역의 10군데의 권역 심뇌혈관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다가 예. 이것만 가지고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 이런 판단하에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개혁 추진단에서 전국의 138개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예.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중에 저희 동강병원이 2006년부터 심장혈관센터를 개소하고 예. 2017년부터는 뇌혈관센터와 더불어서 심장 뇌혈관 질환에 지속적인 투자를 했고 인원을 보강해서 이번에 1월 15일자로 정부에서 저희 동강병원이 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지정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쾌거를 138개 지역의 병원 중에서 심사해서 10군데가 지정됐는데 동강병원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 네, 뽑혔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네. 이야, 쾌거라고 할 만하네요. 애를 많이 준비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로 지정을 받으면은 병원은 뭐가 달라지고 우리 환자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고 그렇습니까? 예. 지역 심뇌혈관센터로 지정된 저희 동강병원에는 네. 심뇌혈관 질환의 진료와 치료, 예방 업무를 하는 직원이 약 120명가량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이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응급 구급차 또는 뭐 자차를 이용해서 병원을 방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예.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온콜 시스템에 의해서 그 120명의 의료진이 시간별로 나눠 가지고 예. 오시면 언제든지 진단, 치료 예.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심뇌혈관 질환센터는 환자가 잘 치료돼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면 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환자들의 관리,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이 심뇌혈관 질환 센터 이용 방법 등등의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같이 취할 수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원장님, 보겠습니다. 동강병원의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1,200명입니다. 그렇게나 많습니까? 그럼 예. 10분의 1이 이제 심뇌혈관 센터에 집중돼. 그렇습니다. 이야, 그렇게 설명하니까 쉽네요. 네. 자, 일반 우리 이 울산에도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심혈관 센터는 있어요. 네, 네. 센터는 있는데 네. 동강병원은 지금 지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로 지정을 받았는데 네. 다른 이 센터들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심뇌혈관 센터라고 하면 어느 한 특출한 의료인 한 명 가지고 이 심뇌혈관 질환을 전부 치료하거나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과로 말씀을 드리면 심장내과,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네. 그다음에 심장외과, 뇌혈관 외과, 예. 그다음에 응급의학과,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를 예. 포함하는 팀워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저희 동강병원이 유일하게 이 시스템을 전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텐트 삽입과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뿐만이 아니고 그런 스텐트 치료로 커버가 안 되는 심한 질환 같은 경우에 수술까지도 가능하고 수술까지 가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다 완비하고 있기 때문에
심내혈관센터로 지정하는 이런 쾌거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김광성 병원장님께서는 이제 간 담도 전문의이십니다. 근데 네. 병원장님 되셨어요. 네네. 자, 병원장님 시절에 이제 심뇌혈관 질환 센터로 지정을 받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을 포부를 가지고 계세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강병원이 다른 병원과 차별화될 수 있는 거는 심장 외과를 포함해서 다학제적으로 심내혈관 질환을 접근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장점이 있고 네, 현재 심내혈관 질환의 주된 치료 방법인 비수술적인 스텐트 삽입술이라든지 코일 색전술이라든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수술을 동반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앞으로는 그러한 심장 혈관 촬영실이 저희가 현재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조만간 2개를 더 확장 오픈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환자들은 추후에 재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심장 재활, 뇌 재활을 센터를 같이 오픈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꿈이 많으십니다. 묻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뉴스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 한 30초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30초 내로 마무리하세요. 네. 울산 지역의 심내혈관 질환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망률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초고령화 사회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울산은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 단체 중에 하나라 이런 언론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심내혈관 질환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동강병원은 앞으로 울산 지역의 심내혈관 질환자들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와 더불어서 치료 후에 예방 관리를 위해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온콜 시스템을 유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우리 노인들께서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사시도록 잘 좀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로 지정을 받은 동강병원의 김광성 병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주군이 어제부터 오늘 18일까지 주민과의 대화 처리 결과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월 새해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모두 101건의 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향후 추진 계획 보고와 대응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된 건의는 도로과 민원이 36건으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으며 건의 처리 결과는 완료 28%, 추진 중 33%, 장기 검토 30%, 불가 9%로 집계됐습니다. 북구청은 공동주택의 경비와 청소 근로자들을 위한 아파트 휴게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현대자동차와 북구청 노사가 협약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아파트당 최대 8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 근로자들은 오는 28일까지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봄철 수요가 증가하는 냉이와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 검사를 실시합니다. 수거 검사 대상은 대형마트와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 판매되는 주요 봄철 다소비 농산물 24개 품목입니다. 수거한 농산물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 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 폐기 등 유통 차단과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고발 조치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